안녕하세요. 예,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티콘식 해외 직관 설명회예요. 그래서 티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뭐 티콘은 티콘 얘기만 충실하게 할 거고요. 다른 회사들 얘기는 또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최대 장점은 어쨌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티콘은 거의 모든 걸 공개했어요. 심지어는 판매사 매출까지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10년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아귀가 안 맞으면은 다 표가 나고 또 우리 판매사들도 이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설명할 내용들은 이미 정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한 10년 동안 했더니 거의 다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300만 불 수출에 탑 탔어요. 일본에 명함, 현수막, 스티커 팔아서 300만 불 수출에 탑을 탔어요. 그때 이름은 나중에 이 교재는 카페에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오픈해서 보세요. 그때는 이름이 여수른이었어요. 여수른. 그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이때 이거는 500만 불 수출의 탑은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탔고 1000만 불 수출의 탑은 문재인 대통령 때 탔어요. 이 다음이 2000만 불 수출의 탑이거든요. 2000만 불 수출의 탑이 2017년인데 우리가 한 2020년이나 21년도에 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지금 일본 쪽도 한국보다는 훨씬 편한데 그래도 소비는 많이 위축됐어요. 일본도. 그래서 우리도 아직 이까지 못 갔거든요. 또 중간에 제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많이 애를 먹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부직포백 이런 걸 팔아서 200억 판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뭐 무슨 특별한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출의 탑 200억이라는 거는 인보이스 가격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판매할 때는 인보이스 가격하고 판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보이스 가격이기 때문에 2천만 불 수출에 탑 타려면 한 350억, 300억 이 정도 해야 이제 타는데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 탔어요. 하여간 나름대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거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미 소비가 다 무너졌잖아요. 소비도 무너지고 특히 현 시대라는 게 인공지능, 물류혁명,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독점 체제로 가거든요. 승자 독식의 세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게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좀 지나면 견디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상인들은 국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보세요. 제조업 다 무너졌잖아요. 제조업이 안 그래도 무너질 판인데 테무하고 알리바바 들어오면서 제 친구가 굉장히 견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작년까지 순이익이 60억에서 70억 생겼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 10% 떨어지고 작년에 또 15%가 떨어진 거예요. 태무 공세는 제조업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제조업 무너지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도대체가 서민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들 600만 명이 소상공인인데 2023년도에 100만 명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 명 문 닫았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쿠팡 가서 물건 사지.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가버리지. 이트레이더 가버리지. 빅마켓 가버리지. 다 대형으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장 둘러싸고는 프랜차이즈가 공습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청국장까지 파는 프랜차이즈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대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농사 지면서 좋은 날 올까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드론으로 농약 치는데 천수답 운영하면서 언젠가 좋은 날 올까 기다리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 꼴 나는 것 아닐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너무 위험하다. 이게 아니어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길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는데 이것까지 와버렸으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2024년 현재 50세 이상 인구가 2,4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5,170만 명이거든요. 5,170만 명 중에서 2,400만이 50세 이상이에요. 10년 뒤가 되면은 총 인구가 2,100만이 된대요. 5,100만 중에서 50세 이상 인구가 2,900만 명입니다. 56%예요. 근데 지금 주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49세예요. 놀랍게도. 자, 정부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정규직 근무 나이를 65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65세로 만들면 기업가들은 대책이 있잖아요. 쟤들이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이제 정규직 안 뽑습니다. 왜 뽑아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65세까지 끌고 가라고? 절대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계약직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이라고요. 인터넷, 인공지능, 얘들이 그냥 자동화를 다 시켜버리기 때문에 3천만 명 되는 50세 이상 인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고 전부 가난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 우리나라 그 부자순 10%의 순자산이 10억이거든요.
10억 있으면 10% 부자예요. 근데 10억 부자 중에서 재산 구성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게 78%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틀림없이 부동산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할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폭락하면은 인구 부자 순 5%에서 10%도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쓸 돈이 없고 소비가 안 되는데 무슨 국내에서 사업을 하냐는 거죠. 물론 티코는 해외 직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분간 적어도 10년 이상은 국내 소비는 얼어붙었습니다. 국내에서 장사한다는 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2023년에 98만 자영업자 98만 명이 문 닫았거든요. 폐업 신고를 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뭐겠어요? 창업한 자영업자가 125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 창업했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데 내가 나이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몸도 싱싱하고 청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하고 하는 게 창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이제 한번 망한 적이 있었어요. 42살 때 완전히 폭망해봤거든요. 그래서 폐업해봤더니 정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동년배 세대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저는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63년생부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잖아요. 전 진짜 그런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저는 별로 가슴이 안 아프니까 그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까놓고. 그러니까 해외 직판하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안전하니까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죠. 남 걱정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도 진짜 걱정이 돼요. 아니 창업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창업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창업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맨날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데 또 창업자는 예비 창업자가 3천만 명이라니까요. 국내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내에서 사업은 진짜 안 하는 게 돈 버는 건데도 사람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호소하는 거죠. 왜 그러시냐? 한국 말고는 땅이 없냐? 한국 말고도 갈 데 있다. 해외로 나가셔라.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해외로 진출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디홀릭이라는 한국 여성 의류는 2023년 매출이 1,500억 원이에요. 국내에서 이거 팔 수 있겠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진짜 회사죠. 이게 디홀릭이 일본의 여성 의류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여성 의류점 열고 팔고 있다는 게 좀 우습지 않겠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안 따라하게. 왜 한국에 있냔 말이에요. 자, 명함 21, 요 옆에 있는 명함 천국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온라인 점이에요. 2005년부터 운영했어요. 20년 전에 이미 명함을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요. 이 명함 천국이 충무로 일대에서 약간은 탑 5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무로에서 명함 만드는 사람들은 이 회사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나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안 해요. 솔직히 전 답답해요. 아휴, 정말 진짜 로봇이 판치는 시대에 대장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물론 안타까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구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예측하고 20년 전에 이미 명함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자, 배경 케이스. 알루미늄 가방이에요. 알루미늄 가방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이분들은 처음에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했어요. 티쿤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일본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티쿤 법인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루미늄 케이스는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송해서는 송료가 잘 안 나와요. 그럼 무조건 이런 회사들은 일본에 창고를 열어놓고 컨테이너로 실어 놓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 만들어서 나갔어요. 지금 잘 운영해요. 근데 알루미늄 케이스 만드는 사람 중에 일본에 나간 사람 이 회사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해외 직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택배 박스 팔아요. 택배 박스. 자, 한국에서 택배 박스 파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 고부가 가치 사업이 아니잖아요.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다니까요. 창고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도 티쿤하고 하다가 티쿤에도 팔지만 티쿤을 이용해서도 팔지만 자기가 법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쿤으로부터 독립한 거죠. 독립.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메이시 21학의 자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도 늘 이런 쇼핑몰을 두세 개를 동시에 운영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처럼 보이는데 같은 회사예요. 이거는 우리가 했었던 아도프린트라는 명함 회사고, 우리가 나가기 2년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메이시 21 명함 천국이 2005년도에 나갔고 우리는 2007년도에 나갔죠.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에 제가 일본에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회사가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명함이나 이런 인쇄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분은 이미 2005년으로부터 10년 전에 충무로에서 명함 인쇄를 했던 분이에요. 돈도 많아요. 기계도 많아요. 이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나가서 이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별로 비밀도 없어. 근데 이분은 사장님이 국내 사업이 너무 바쁜 거예요. 국내 사업이 너무 바빠서 일본에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래서 일본 직원한테만 맡겨놨고 저는 한국에 비즈니스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잽이 안 됐어요. 잽이. 그래서 지금도 잽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매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명함이나 인쇄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억 매출을 하니까 직원이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인쇄를 모르니까 자동화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동화는 못 견디거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각해버렸어요. 인쇄업은.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좀 이따 전체 통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는 회사들이 있다가 보니까 디지털 인쇄물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일본에. 좀 전에 회사들은 옵셋 인쇄예요. 뭐 몰라도 돼요. 하여간 옵셋은 옛날식이고 디지털은 그냥 자동 출력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물 맞고
이것도 2009년에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매각했죠. 장사 잘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그 현수막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것도 한 장짜리. 한 장 팔아, 한 장. 현수막을 막 100장, 200장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응원기, 뭐 무슨 고등학교 뭐 야구대회 응원하는데 한 장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팬들끼리. 그거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근데 한 장씩 한국에서 한 장씩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잘 팔았죠. 이 회사는 남한의 원단 팔아요. 남한의 원단. 이 회사는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일본에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25억 정도 팔아요. 근데 더 팔 수 있는데 잘 못 팔죠. 이거는 공기간판. 이 회사도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매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옆방에 가면은 공기간판 판매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팔고 있어요. 가시다가 한번 구경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컵 전문점입니다. 컵점. 저 뒤에 오늘 다른 데 가셨다가 오셨는데 에드컵 대표님이세요. 좀 이따 명함 교환하시고 한번 공장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에드컵 성공 사례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 와셔서 또 인사하시고, 왜냐하면 티쿤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컵 사장님이 운영하시고, 이건 용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티쿤이 직접 운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 팔고 있고.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한국 원단을 프랑스에 파는 거예요. 한국 원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짜리 원단도 팔아요. 프랑스로 보내서 팔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2013년 무렵에 26세였거든요.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240억 투자 유치하고 매각해버렸어요. 매각하고 엑시트 해버렸어요. 전화 한번 했더니 저는 이제 그 사업 안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40억 중에서 한 50억만 벌었으면은 안 하지 뭐하려고 또 하겠어. 어쨌든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와치온이라는 회사는 프랑스에, 유럽에 한국 원단을 파는 거예요. 한국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 사업해서 될 일은 없어요. 이 회사들 중에서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티쿤이 운영했다가 매각한 거죠. 이것도 티쿤이 운영했다가 매각한 거고, 이거는 티쿤이 지금도 운영하는 거고, 이것도 티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 이것도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 이것도 이젠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 이런 것도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신 거예요. 티쿤처럼. 그렇기 때문에 티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가셔도 돼요. 이미 방법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티쿤 이렇게 듣고, 야, 이렇게 들었는데 티쿤 따돌리고 혼자 나가면 되냐?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회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나가기만 하시면은 지원 많이 해드릴게요. 다 알려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간 회사가 많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티쿤하고 상관없이 티쿤 방식으로 해외에 나간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분들은. 근데 이 회사들은 전부 티쿤을 이용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 간판, 플라스틱 용기 좀 전에 보셨죠? 리벨, 이건 리본이에요, 리본. 리벨.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좀 독특한데 중국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실사 출력물을 파는 회사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제 횡단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가로막이라 그러잖아요. 횡단이 가로잖아요. 가로막. 현수막은 내려오는 거, 현수막. 그 다음에 이건 디플럭스. 미래 테이프.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티쿤을 이용해서, 티쿤을 이용한다는 뜻은 티쿤 법인 이름으로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티쿤 법인. 자, 에드네오는 뭐가 티쿤 법인이라는 거야 해서 보면 이 밑에 회사 소개란을 보면 이 회사 소개를 열어보면 주식회사 티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티쿤 법인이에요. 티쿤 법인.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회사들은 티쿤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는 명함 21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전혀 다른 거죠.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 개요. 보면은 넥스트 프린트라는 이름이고 대표 이름도 이렇게 아예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한다는 것은 티쿤 법인을 이용하고 티쿤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런 게 티쿤 법인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해외에 진출한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처음엔 티쿤 이용하다가 나가셔도 돼요. 저는 그걸 권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나가시는 이유는 티쿤 이용하는 게 싸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지금 티쿤을 이용한 것만 얘기할게요. 티쿤을 이용한 분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19일이죠. 19일인데 18일 것까지 통계예요. 18일 것까지 통계인데 오늘이 2024년 어제가 영업일이 79.78% 지나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1월 거하고 12월 거까지 다 합치면 100%가 되는 건데 79.78%, 80%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은 전부 100%는 안 되지만 85%, 90%, 96% 넘어갔다는 거죠. 작년 대비. 작년 매출에 이만큼 넘어간 거고 파란 거는 이미 넘어간 거. 작년 총 매출을 넘어간 거예요. 상위권은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작년 매출을 다 넘고 있잖아요. 뭐 안 되는 데도 있죠.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한국은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일본은 전혀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이런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판하셔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에드사인 같은 경우도 공기간판도 계속 전년도 매출을 다 넘었잖아요. 1월 달에 넘고 2월 달 넘고 3월 달, 4월 달은 떨어졌고. 이런 경우는 워낙 그전 해에 매출이 컸던 경우예요. 그래서 공기간판 연 매출 보면은
공기간판 연매출 보면은 지금 92.55%고 이해 2020년도에 폭망했다가 나머지는 계속 전년도보다 매출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 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에 팔았던 공기간판 중에 한 대가 합선이 돼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공기간판 업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우리 게 걸렸어요. 걸려서 리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리콜 명령. 그래서 팔았던 9만 대를 전부 리콜해서 수리해줘라. 야, 일본 전국에 지금 9만 대 판 걸 5만 대인가? 하여간 정확한 또 통계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이제 5만 대인가? 하여간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찾아가서 하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방법이 있어요. 왜냐? 티콘 같은 회사가 일본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리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리콜 대행사가 있을 거야. 찾으니까 리콜 대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들이 해줘라. 그래서 한 대당 10만 원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거 할 때는 보험을 들었어요. 사고 대비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총액으로는 한 3억 5천만 원 까먹었는데 더 큰 문제는 3억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때 사고 났었던 때거든요. 사고 났을 때 그냥 매출이 급감해버린 게 더 컸었죠. 근데 티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폐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해봤어요. 저는 일본에서 사고 낼 수 있는 거 다 내봤어요. 이렇게 리콜 5만 대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에 택배 박스 팔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본의 에드프린트가 일본에서 카드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NHK 오사카 방송에 나왔어요. 그 에드프린트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 해킹 당한 걸 어떻게 수습하냔 말이에요. 이거 다 수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에드프린트 아까 있었잖아요. 에드프린트에 포인트가 이중 지불이 된 거예요. 손님들한테. 이거 다 처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냈어요.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통관을 3주 동안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컨테이너를 보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검사를 해요. 전수검사는 뭐냐면은 열어. 컨테이너 열라고. 그거 다 내려. 그럼 네가 적어준 패킹 리스트하고 이게 맞는지 보자. 맞을 리가 있어야죠.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사유서를 내려요, 사유서. 왜 이 패킹 리스트하고 실제 실린 물건이 다르냐? 개수가 다르잖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했는지 몰랐다. 이 얘기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3주 동안 안 내보내줘요. 손님은 계속 전화 와요. 야, 주문했는데 왜 안 오냐? 진짜 3주 되는데 막 입술이 말라서 정말 진짜 못 해 먹겠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통관시켜줘서 이제 배송했거든요. 그런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동경으로 가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주문한 게. 근데 검색하니까 홋카이도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일 운동했는데. 뭐 고객은 일본 고객이 뭐 상냥한 것 같아요. 진짜 욕 잘해요. 진짜 뭐 칼 들고 쫓아올 것 같아. 빨리 가져오라는 거야. 뭐 네가 북해도인지 내가 알게 뭐고 난 내일 행사하는데 나 죽었어. 네가 나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행사 담당자인데. 그래? 내가 보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너 씨. 그래. 다 여기서 수배했어. 한국에서. 자, 저기 공항까지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물건을 오토바이로 실어라. 그래서 공항에 보내. 공항에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공항에서 동경 보냈어요. 동경에서 또 보냈어요. 뭐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손에 놨어요. 근데도 처리했어요. 다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죠. 그래서 뭐 소비세를 또 신고 잘못해서 5천만 원 또 벌금 먹어도 받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공기 간판 이렇게 성장 잘했죠. 에드컵은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에드컵. 사장님 계시니까 이거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거짓말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매달 공개했기 때문에. 용기 진짜 죽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기록을 좀 덜 했나 봐요. 리얼 패브릭 잘 올라가잖아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잘 못해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에 갈 때는 혹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갈 거 아니에요. 바보들 빼고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내 물건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도 이미 가격을 알아볼 때는 쿠팡에서 알아보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아마존에서 파는 것보다 내가 싸면 되는 거예요. 그 이거저거 감안해서. 근데 내가 경쟁력이 있어서 나갔는데 왜 지냔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싸게 파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요. 덤핑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쿠팡에 들어가면은 에이 나 장사 그만할래. 덤핑 쳐요. 없애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고요. 국내에서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고 해외로 나가면 가장 큰 장점은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따라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없을 거예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는데 티쿤이 일본의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정말 잘 판다는 소문이 이 충무로 바닥이 안 났겠어요? 쫙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나 진짜 답답해요. 아니 왜 그러고 있냐고 국내에서. 아니 나 다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께서 나가도 예를 들어서 에드컵 사장님 계시잖아요. 이 통계 맨날 보여주거든요. 그럼 컵하는 사람이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안 나가요. 정말 놀랍다는 거죠. 나가도 상관없어요. 시장 넓은데 국내는 이 좁은 땅에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일본 나가면 1억 2천만이잖아요. 일본 말고도 나갈 때 많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물건 가지고 가면 되죠. 저는 명함 아무것도 몰라요. 스티커도 몰라요. 공기간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물건 싸서 파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보험 잘 파는 사람이요. 컴퓨터도 잘 팝니다. 그럼 판매하는 거지 물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아이템 좋고 가격 경쟁력 있으면 진짜 뭐든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별 문제 없다. 대신에 하여간 해외로 나가면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막 고기는 엄청나게 많아. 왜냐면 나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고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낚시꾼이 없어. 이런 데가 제일 좋은 낚시터잖아요. 해외 직판은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셔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성공했고 또 이렇게 뭐 소개해 주잖아요. 잘 모르시면은 에드컵 사장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면 에드컵 사장님 인심 좋으시니까 밥도 사주셔요. 가서 얻어 드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통계를 보여드렸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국내에서 돈 주고 사업하라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경쟁력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바보짓을 해. 일본 가면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식으로 나가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이 하는 방식은
자사몰로 나가는 걸 지원해요. 자사몰. 자사몰이라는 거는 오픈 마켓, 종합몰에 입점하는 건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죠? 전부 자기 가게였잖아요. 에드플래그, 에드프린트, 디플럭스 전부 다 자기 쇼핑몰이에요. 이것만 지원해요. 왜냐? 해보니까 쿠팡 들어가서 돈 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쿠팡에 들어가 봤자 돈 벌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골 만들기예요. 단골. 뜨내기를 상대로 장사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단골을 확보하면은 단골이 보통 60%에서 80% 기본 매출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에드컵도 70%가 단골 고객이에요. 광고 안 해도 70%는 팔려요. 근데 쿠팡에서 그게 되냔 말이죠. 이게 좀 유통업에서 얘기할 때는 브랜딩 전략이잖아요. 브랜딩 해야 된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전자상거래에서 브랜드는 도메인입니다. 내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광고 안 해도 자기가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다 입증됐어요. 아마존 들어가서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지난달에 정부 기관에서 왔어요. 여기 정부 기관에서 와서, 사실 뭐 공무원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공무원은 지 먹고 살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일반 상인도 해외 안 나가는데 무슨 공무원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은 훌륭한 공무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티콘 같은 작은 데 왔으니까.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자사몰로 나가야 돼요. 그 아마존 지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아마존 입점 지원으로 10조를 썼대요. 10조를 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입증됐잖아요. 정부에서 아마존에 입점 지원해서 성과 났으면 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를 쳤겠지. 아마존 지원해서 돈 번 사람 많이 생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티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 티쿤식 자사몰 지원을 할까 말까 하는데 못합니다. 공무원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비즈니스잖아요. 이거보다는 얼마나 폼나요. 아마존 입점 지원해. 뭐 알리바바 입점 지원, 이건 뭐 생색이 나잖아요. 근데 티쿤 지원해? 티쿤 아니야. 티쿤 아니고 자사몰 지원해? 그게 뭔데? 딱 한 명 했어요. 주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청일 때 이름 잊어먹었어요. 주청장님이 제가 쓴 책을 딱 보더니 하겠다. 그래서 그때 자사몰 지원 자금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 청장 나가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또 아마존 지원하는 거야. 미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경험했는데도 또 그 짓 한다고. 근데 뭐 걔들만 미쳤겠어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아마존에 티쿤이 해봤어요. 티쿤이 직접 아마존, 야후쇼핑, 아스쿠르에 입점해봤어요. 아스쿠르라는 것은 일본 최대 회사용품 종합점이에요. 이거 팔았어요. 이거. 자, 공기간판을 야후쇼핑에 들어가서 작년에 194만 8천엔, 이 통계 있는데 지금 교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따질 것 없어요. 팔리지 않아요. 왜냐, 거기 들어가서 광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니 아스콜 광고해줘서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기간판은 얼마 팔았죠 우리가? 공기간판은 작년에
2억 2천만 N 팔았잖아요. 이게 훨씬 낫다고. 마진도 좋고. 그래서 종합몰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봤더니 되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한번 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사몰만 지원합니다. 자사몰.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자사몰만 지원하는 거다. 그리고 성과는 충분히 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라쿠텐 입점으로 안 되는 이유 정말 잘 정리해놨어요. 읽어보셔요. 읽어보면은 맞다는 얘기 맞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판매자가 너무 많고 쿠팡의 판매자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그 안에서 광고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자사몰 광고비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왜냐? 자사몰은요.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골을 확보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 힘도 덜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자사몰은 마케팅 어떻게 해요? 쿠팡에서는 마케팅 하냐고. 못한다니까 거기는. 그래서 자사몰이 훨씬 유리하다. 그 다음에 외부 광고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광고비가 더 비싸고 링크도 허용하지 않고 DB도 안 줘. DB 안 준다는 건 단골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문몰 꾸밀 수도 없고요. 환불도 어렵고 뭐 결제 수단도 제한되고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지원하지 않는다. 뭐 하실 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한다는 핵심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자, 해외에 파는 방법은 역직구 방식이 있고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져도 돼요. 이제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역직구는 더 안 돼요. 아니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뭐하러 한국 와서 사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역직구라는 거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쇼핑몰인지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기껏 가봤자 쇼핑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밖에 모르지. 근데 프랑스에다 광고할 자신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다. 스타일란다 아세요? 스타일란다. 그 7천억의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팔아넘긴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가 있었던 거. 그 회사가 일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일본 고객이 한국 스타일란다에 와서 물건 사라고 열어놨어요. 근데 그거 문 닫았더라고요. 될 리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티쿤이 얘기한 현지와 자사몰 해외 직판 이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한 10년 해보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돼요. 오늘 대표님 오셨잖아요. 대표님은 아주 특별한 물건을 갖고 계세요. 전 세계에 나만 갖고 있어. 이런 거는 돼. 왜냐면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도 그렇다 그러더라도 자사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몰일수록 자사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홍보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자사몰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야 그러면은 좋아 알았어. 그럼 자사몰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건 지금은 벅차니까 티쿤하고 할게. 그럼 티쿤하고 할 때 나 뭐 해야 돼?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티쿤이 해드리는 거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저기 다 나오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티쿤이 해드리는 거는 쇼핑몰 제공해드려요. 좀 전에 봤었던 에드프린트라는 쇼핑몰 빌더를 제공해 드리는데 인쇄물 개통만 그걸 쓰는 게 유리하고 용기 뭐 이런 일반 용품은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해요. 쇼피파이로 만드셔요.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쇼피파이 아세요 다? 쇼피파이는 샵 빌더예요.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예요. 거의 공짜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셔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대표님 그 실사 출력물이라 그랬잖아요. 실사 출력물은 쇼피파이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애드 프린트를 이용한 게 좋은데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고객을 공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시게 되면 그때 따로 상의하셔요. 근데 일반 상품인 경우, 예를 뭐 대표님처럼 막 이제 그 맵, 그러니까 지구본 계열이거든요. 막 1000종류 갖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쇼피파이가 훨씬 유리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티쿤이 해드리는 거는 해외 배송해 줍니다. 해외 배송.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해외 배송. 근데 티쿤은 비행기로도 보내주고 택배 컨테이너도 보내줘요. 근데 비행기로 보낼 경우는 오늘 2시까지만 강서에 있는 티쿤 물류센터에 도착시키면 내일 일본 손님에게 다 도착시켜줘요. 도서 상관을 빼고.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배로 보내는 경우, 배로 보낼 때는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이럴 경우는 배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이럴 때 특히 이제 막 무게가 많이 나간 거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배로 보내는데 배로 보내면은 금요일 날 보낸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배송을 시작해요. 그래서 손님들은 몰라요. 이게 배로 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금요일 주문했어. 뭐 목요일 주문했어. 근데 월요일 날 이미 배송한대. 그러니까 전혀 토요일 일요일 꼈는데 이 회사가 언제 이렇게 하나?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배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사모를 만들고 나서 일본 모든 결제 수단. 티쿤이 지금 일본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많은 결제 수단을 제공해요. 예를 들면 후불 결제라고 있어요. 후불 신용 결제. 회사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한테 이렇게 교섭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법인인데 월말 결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돈은 나중에 줘도 나중에 주고 싶은데 되니? 그럼 또 이제 그걸 지원하는 일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도 우리가 이제 이용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웬만한 결제 쇼핑몰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 반품 받아줘요. 반품 받아주고 그다음에 창구가 필요해. 그러면 실비로 창구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인을 갖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오프라인 영업 지원. 예를 들어서 뭐 공기 간판 이렇게 하다가 뭐 1억 주문짜리가 들어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알았어, 뭐 인터넷으로 주문할게 이럴 리가 절대 없어요. 전화해서 야, 내가 또 거짓말 하는 거지. 자기도 매달 1억씩 주문할 수도 있는데 너 좀 올 수 없냐? 그럼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일본 오사카에 우리 법인에 4명이 있단 말이에요. 4명 있으니까 알았어, 갈게. 그래서 만나서 야,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이 실제 공기 간판 만드는 거는 한국에서 만들거든. 근데 내가 책임진단 말이야.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20년 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거래해. 그 사장님 오라 그럴까?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전시회 참여 지원해주고. 전시회 여러분이 혼자 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티쿤이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의 광고 어떻게 하실래요? 광고 이런 거 우리 경험을 다 전수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광고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뭐 우리가 했던 방법을 전해드리면 그거 갖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가격 책정할 때 이런 걸 조심하시는 게 좋다. 도소매 일괄 처리. 근데 제가 그런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어.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이 네가 파시겠다 그러는데 하셔요. 이 얘기를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끝까지. 왜냐하면 난 팔 자신이 없었어요. 뭐냐면 특별한 소금이었어요. 특별한 소금. 근데 소금 어떻게 파냐고 이걸 일본에. 근데 1년으로 오시는 거예요. 틈틈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연세도 있으신데 오시니까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 근데 저하고 얘기하는 거죠. 놀다 가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야, 소금을 이걸 파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소금을 먹고 병이 나은 거예요.
돈이 되게 많은 집인데. 그래서 갑자기 사명감이 생겼어. 이 소금을 보급해야 되겠다. 왜 그런 사명감이 생길까요? 사명감이 생기셨어. 그래서 한 30억 벌써 까먹었어. 빚도 많아. 그래서 막 딸도 지금 죽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딸이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또 소금 계열에 또 한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 진짜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추천해요. 괜히 했다가 인터넷 쇼핑몰은 열었다 그러면은 안 되면 무조건 한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갑자기 그날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팔지 말고 한국 요리 유튜브를 하자. 크리에이터가 되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30년을 소금을 팔았잖아요. 그럼 무슨 행동을 했겠어요? 약학 박사를 동원했겠죠. 이 소금이 좋은 이유. 그럼 다 아는 거야. 근데 뭐 명장, 뭐 김치 명장, 뭐 다 알아.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청와대 셰프를 한다는 거예요. 셰프장을. 그럼 셰프장더러 스테이크를 굽는 걸 하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분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탁 깨면은 세상이 넓게 보이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소금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소금. 다이아몬드 소금이 이영자 방송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영자가 다이아몬드 소금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단어를. 그래서 그 달만 230만 조회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가지 못한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생각만 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흥분 상태예요. 방송국 차릴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아이디어 정말 좋지 않아요? 한국 김치 만들 때 다이아몬드 소금, 스테이크 할 때 다이아몬드 소금 하면은 먹방은 뭐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왜 빨리 안 하냐고 이제 닥달을 하고 있는데 할 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놀면 그런 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뭐 해결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경험이 나오면 이제 사는 거죠. 뭐. 대표님하고도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대표님 거 잘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어쨌든 티쿤의 성공 경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나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노는 거죠. 뭐 별로 바쁘지도 않으니까. 그다음에 뭐 일본 말고 중국 가고 싶다. 그럼 같이 상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 독립할래요. 그럼 독립하셔도 돼요. 독립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독립하면은 티쿤이 틀림없이 딴 회사 넣을 것 같아서 독립 잘 못하죠. 어쨌든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은 일단은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홈페이지. 쇼피파이나 애드프린트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대행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만들고 상품 등록이 같은 거죠. 그다음에 광고 하셔야 돼요. 광고. 이제 여기 나오니까 좀 기다리셔요. 자사몰 광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고객 응대하셔야 돼요. 일본 원어민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근데 원어민자 채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0년을 하면서 여기에 일본 원어민이 한 200명 지나간 것 같아요. 뽑을 수 있어요, 다. 뽑으면 돼요. 그래서 뽑아서 고객 응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화를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이제 드리지도 않는구나. 이제는 사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럼 일본 전화를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 전화하면 여기서 일본 원어민이 받으면 돼요. 일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응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하시고 이거는 티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자사몰을 하는 홍보 마케팅은 제일 처음엔 검색어 광고 하는 거죠. 흔해 터진 검색어 광고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초창기에는 90%가 검색어 광고로 들어와요.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 하는 거 아시죠? 검색어 광고도 잘 몰라요. 그러면 전자상거래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 우리도 가르쳐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 하면 된다. 두 번째,
검색 최적화 설정하는 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러는 건데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지도 않아요. 한 1년 지나야 효과가 나요.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대신에 소셜 미디어 광고를 적극 활용하셔요. 소셜 미디어 광고, 블로그, 유튜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금까지 유튜브 광고 하라고. 이런 것처럼 이거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본 원어민은 글을 못 씁니다. 한국인도 글을 못 써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은 되게 중요한 능력 같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경험담을 또 올렸어요. 이런 노하우를 이제 티쿤이 제공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티쿤이 운영하는 영어 블로그가 하나 있어요. 영어 블로그. 이거. 이거 보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챗GPT가 쓴 거예요. 제가 이 기사는 되게 어려운 기사예요. 한국 요리 기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낙곱새 요리인데 이거를 챗GPT한테 시켰어요. 근데 이거 한 요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영어 최고급 어머님한테 야 지금 내가 이게 쓴 건데 챗GPT로 쓴 건데 이 수준이 어떤 거니? 굉장히 어려운 코미디 뭐 이렇게 개그처럼 썼어요. 이 글 원문 자체가. 근데 95%의 정확도예요. 원어민이. 그다음에 이런 기사. 김장 시즌이다. 지금 한류 K로 한류 한국 알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한글 러닝머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얘는 원문이 없이 내가 불러준 걸 쓴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오케이 놓더라고. 고칠 거 없어요. 그럼 일본어로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일본어로 쓰고 나서 좀 이상한 거만 일본 원어민들어 봐라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글은 못 쓰지만 이거 뭔가 이상한 건 알잖아요.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셜 미디어로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은 유튜브예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일본 원어민은 필요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혹은 뭐 안 하더라도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무 얘기할게요. 이까지 다 됐죠? 그다음에 계약금. 자, 티쿤하고 할 때는 계약금 100만 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다 전해드려요. 여러분한테. 자, 이건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우리도 돈 안 받고는 너무 힘들어서 계약금 받고요.
일본 물류회사에 내는 보증금 100만 원을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근데 이 100만 원은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안 하면. 근데 이거는 돌려주지 않아요. 그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표준 계약서 있으니까 보시고요. 판매 수수료는 결제 금액 10만 원까지 8%, 10만 원에서 20만 원 7%, 20만 원에서 30만 원 6%. 별 부담 없으시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쇼피파이 솔루션 이거는 거의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것도 아니고 쇼피파이 솔루션은 싸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여기 나와 있네. 스탠다드 플랜의 경우 2024년 7월 25일 시점 월간 결제할 때 월에 13,500엔이네요. 공짜잖아요, 공짜. 이거 쓰시란 말이에요. 쇼피파이를 쓰셔요. 원어민 어디서 뽑아요? 여기서 뽑으셔요. 잡코리아 사람인 거기서 일본인 쳐서 뽑거나 코네스트 활용해서 보세요.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면 원어민 구할 때 요령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현지 일본 결제 대행사와 배송사 연계는 티쿤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자, 피지 수수료는 쇼피파이 썼을 때 뭐 이런 건 복잡한 거 있는데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한국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제 대행 수수료 들어가고요. 자, 가격 정하기, 인터넷 전화기 준비, 마케팅 기본 수단 안내 등은 티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본 고객이 물건을 사면 판매사는 포장해서 한국 신정동에 있는 티쿤 물류센터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오늘 2시까지 도착한 거는 내일까지 다 배송한다. 자, 그럼 배송비 얼마냐? 배송비는 여기 클릭하셔요. 그래서 보면 물류센터로 보냈을 때 한국 물류비는 1kg에 690엔. 그러니까 690엔이 신정동 물류센터에서 비행기로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용과 나리타에서 일본 고객에게까지 가는 비용을 합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싼 거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싸게 보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긴 8kg는 키로 단위로 기본 부피 무게 포함해서 가벼운데 무게가 부피가 커. 그럼 부피 무게라고 해서 표기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피 기준으로 바뀌어요. 예, 그거로.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체국 비용에 비하면 훨씬 싸요. 반값 정도라고 보면 돼요. 티콘 이용하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 적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비는 신경 끄셔도 돼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뭐 6.5kg 이런 거 없어요. 대게 팔면 뭐 좋아. 많이 봤자 3kg다고 쳐서 1210엔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손님한테 이미 송료 500엔을 받아요. 왜냐? 한국에서도 물건값 3만 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무조건 송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송료가 부담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령이 많죠. 예를 들어서 티쿤도 부담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격 올렸어요. 가격 10% 올리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거든요. 근데 5번 했는데 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격 올리고 대신에 티쿤은 서비스 면에서는 철저했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해도 있는 거 내가 진짜 뭐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들었겠다. 몇백만 원 들여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대표님도 늘 그 말씀하셔요. 컵 대표님도 아니 고객이 클레임이라 그러면 클레임인 거지 뭘 그거 자꾸 따지냐. 그거 몇 푼 아껴서 뭐 할 건데 그냥 알았어요. 너 당신 쓰세요. 그러고 또 보내줘요. 그래서 클레임 때문에 장사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한국에서는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막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온수 유지기 있잖아요. 온수 유지기. 그러니까 항상 42도를 유지해주는 그 욕조. 그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안 쓴다는데 그냥 자기가 350만 원인가 그런데 막 달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떼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안마 의자도 그냥 써보고 선불 먼저 써보고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일본 장사든 어디든 알았어 그거 고장 났다고 그럼 너 써라 또 보내줘 버려. 그럼 뭐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착한 선한 사람이 많지 그거 사기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뭐 가격 올려도 저는 문제 전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는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선박물류도 시간이 안 걸리는 거다. 그래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여간 송료 이런 거 그런 건 걱정 끊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정사는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그 환율은 전달 말일 기준 KEB 하나은행의 전산 환매입 1차 고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규정해 놨으니까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관세는 이런 뭐 관세 내면 되고 소비세 내면 되고 뭐 이렇게 실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별로 복잡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 책임자가 뚜렷해야 돼요. 실무 책임자가 뚜렷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뭐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제 경험으로는 국내 사업하느니 해외 직판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것만큼 쉬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예. 중국에도 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보겠다 그러면은 같이 길을 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냐면 전자상거래업은 자사몰이든 종합몰 입점이든 오프라인 판매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 고객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두가게 열면은 전단이라도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여는 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내 경쟁 상대예요. 개방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장사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근데 해외는 나갔을 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도 고객을 모집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 보통 흑자가 나는 데까지 아이템이 괜찮다 그러면 한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걸리고 사고가 안 났을 때죠. 근데 하다 보면 사고가 꼭 나요. 뭐 환율이 막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코로나 터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고가 나요. 그래서 뭐 인생에 역경이 없는 적이 없고 고난이 없는 적이 없는 것처럼 장사가 순조롭게 발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에서 누가 뭐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년 걸린다. 3년 안에 흑자 내면은 대박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되면 계속 매출이 올라갑니다. 고시 공부 안 해도 돼요. 고시 공부 왜 해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놀러 다니기도 좋은데 좀 심하게 얘기해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출이. 근데 그 과정까지는 역시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덜컥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넘어갈 때는 한국 상품만 경쟁력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상인하고 경쟁해서 지는 거면 하면 안 돼요. 일본 아마존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예를 들어 제가 명함 갖고 나갈 때는 얘들 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컵 대표님은 딱 보니까 컵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뭐 현수막은 이건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이럴 때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면 일본 업체는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안 됐잖아요. 이미 경쟁이 있을 때 나갔으니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인데도 홍보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종합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는 전부 다 손님 모으기인데 손님 모으는 과정은 전부 돈이에요, 돈. 그나마 티쿤처럼 경험이 있어서 뭐 유튜브도 하세요, 구글도 하세요 이런 얘기라도 해주는 거지. 어차피 시장 개척비는 많이 든다. 근데 한번 개척해 놓으면 정말 속 편한 장사가 해외 직판 장사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예, 또 궁금. 네. 원가 대비 판매가는 아이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기간판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가 65% 정도 돼요. 근데 공기간판 자체가 판매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명함은 판매 금액은 작아요. 뭐 1250엔이야. 근데 매입비는 3500원이야.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만 있으면, 제 경험으로는 경쟁력만 있으면 사람은 버팁니다. 경쟁력이 있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도 견뎌요. 왜냐? 이건 좀 지나면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게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버티는 거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암만 해봤자 이거 되지도 않을 때 힘이 든 거지, 내가 좀 버티기만 하면은 언젠가 매출이 이 정도만 올라가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겠다 이러면 다 버팁니다. 제가 명함 인쇄물 할 때 최대 월 부족 지급액이 10몇 억이었어요. 근데도 버티겠더라고.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언젠간 떨어지겠지.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미지급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팔리기만 하면 버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못 견디고, 두 번째는 돈 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광고비 집행하는 거 진짜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어머니 봉양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광외를 해봤더니 매출이 나왔어. 근데도 광고비 못 집어넣는다니까요. 무서워서.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그 의심을 이겨내는 게 장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나중에 이제 아이템 있는 분들은 자기 아이템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 이제 아이템도 추천해 주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아이템은 이런 걸 참조하셔요. 여기 들어가면은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해볼게. 근데 아이템은 없어. 저는 아이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템 뭐 명함 모르고도 했고 택배 박스 모르고도 했기 때문에 판매할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그 상품이 경쟁력만 있으면 팔 수 있거든요. 진짜 할 생각 있으면 오셔요. 아이템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사모를 어떻게든지 광고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네이버 클릭스위스 광고를 하거나 어떻게든 광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사모. 그러면 제 요청은 뭐냐면 그게 더 비용이 싸죠.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아이템은 종합몰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밖에 없잖아요. 그 물건은 이런 경우는 종합몰 들어가도 된다고요. 근데 명함, 스티커, 현수막뿐 아니라 용기 종합몰 들어가 봤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광고비 훨씬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희귀상품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냥 종합몰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종합몰이니까 이제 그 키워드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연관 키워드를 해가지고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대표님은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몰은 종합몰대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자사몰 저는 자사몰은 그래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주의예요. 자사몰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는 SNS밖에 없다. 검색어 광고하는 거죠.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를 쿠팡에서 키워드 광고하는 거나 바깥에서 키워드 광고하는 거나 고객은 똑같아요. 내가 제가 봤을 때.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뭐하러 쿠팡에 그거 그 수수료 내면서 하냐고요. 대표님밖에 없는데. 물론 사람들은 쿠팡에서 먼저 찾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전형이잖아요. 뭐냐면 20몇 년 하면서 그게 가장 딜레마가.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보세요. 자. 근데 그거는 대표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보자. 얘가 우리가 운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용기. 이거 자사몰이잖아요. 아마존에서 안 팔려요. 근데 자사몰에서는 매출 쭉쭉 올라가요. 이건 진짜 한 8년 고생했어요. 못 팔아서. 근데 못 판 가장 큰 이유는 참 이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 담당자 문제가 워낙 컸어요. 이거 실제 운영자. 근데 볼까요? 용기. 이거 자사몰 매출이거든요. 자사몰 매출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검색어 광고만 하셔도 돼요. 또 잘하고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하셔도 되세요. 대표님 거는. 그러니까 쿠팡에서 사는 거나 그거나 검색어 광고 어차피 바깥에 사게 돼 있다니까요. 검색어 광고가 기본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광고는 지금 수준에서는 힘들다고요. 근데 아까 소금은 특별한 상품이잖아요. 그건 유튜브가 맞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광고 수단을 개척하는 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저하고 노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저도 못 도와드리는 거지만 광고 수단은 검색어 광고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두 번째 활용한다. 근데 옛날에도 초창기에 포도주 왕이 됐던 사람도 페이스북으로 광고했어요. 너무 클릭 단계가 너무 비싸요. 페이스북은 공짜인데 무슨 검색어 광고? 저는 모르겠던데. 근데 저는 명함도 광고비 많이 지불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남아요. 그건 한번 나중에 상의해 보죠. 그래서 내 상품이 종합몰에 들어간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걸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저는 하여간 웬만하면 자사몰을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뭐 다 100% 맞은 건 아니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업 전략이고 판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금 20년을 뭐 10몇 년을 해가지고 20억 적자 냈지만 유튜브로 떠버렸다. 그러면 다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이걸 갖고 계속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해보죠. 뭐 같이.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네.
광고비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계속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 티쿠는 2008년도에는 월 35만 5천 엔을 썼어요. 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114만 7천 엔,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4,300만 원, 6,700만 원, 8,700만 원. 나중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썼어요. 월. 근데 이거를 진짜 꼭 기억하셔요. 일단 팔리잖아요. 일단 팔린다는 것만 확인하면은 광고비 때려 넣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 내가 1년을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사실은 더 커요. 광고비는 팔리네? 그러면은 회수가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회수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못 집어넣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네. 나오세요. 에드컵 사장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다음에 사례 발표회 때 또 말씀 들으셔요. 그냥 할게요. 아니 이거 듣는 분이 계셔서. 저 박석준입니다. 예. 광고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광고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컵인데 한 달에 초기에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쓸 때는 한 700만 원. 근데 그거를 3년 이상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광고인데 저는 요즘 얼마나 쓰느냐 하면 300만 원밖에 안 씁니다. 그 단골이 있으니까 단골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주니까 뭐 광고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광고비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시기에는 뭐 매출도 없고 해서 광고비 정부 지원 받았습니다. 아까 자사몰 광고비 지원을 해줬어요. 4천만 원 연간.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런 지원금들이 많이 없어져서 저 2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돈을 쓰고 있어서 보통은 한 연간 7천만 원 정도 썼었어요. 연간 7천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자사 하시는 분들 저희 티쿠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아까 뭐 네온사인이라든지 다른 분들 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광고보다는 다른 걸 해요. 아까 뭐 SNS도 마찬가지 잘 안 합니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도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샘플을 줍니다. 샘플을 원하면 약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샘플을 원하시면 우리가 만든 종이컵, 페트컵을 한 박스에 넣어서 드립니다. 무료로. 그게 훨씬 더 고객한테 더 좋은 효과를 주더라고요. 아까 상품 판매 원가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은 일본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라 그러면 내가 쏘신 가격이 35%, 35원 이상 되는 건 안 합니다. 35원.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세 10% 붙죠. 관세 5% 붙죠. 티쿤 수수료 8%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돈만 해도 벌써 20%가 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류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5%에 거의 35%가 부대 비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비, 뭐
프로비세 이런 세금들. 그 다음에 30%가 내가 마진이죠, 마진. 그렇게 안 되면 마진이 30%가 이상이 안 되면 운영 못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 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들 거의 3명 써야 되잖아요. 저는 월급 안 가지고 간다고 해도 3명의 광고비까지 따지면 요즘은 연봉 3,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광고비 7천 들어가잖아요. 3년이면 4억 나가요. 4억.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판매가는 현지 일본의 판매가가 내가 소싱하는 것보다 3배가 비싸구나. 그러면 하시라 이거죠. 또 하나는 잔챙이 팔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라고 그러죠. 하나 판매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얼마짜리냐. 저는 그 박스당 20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 팔 때 20만 원 이상 되는 거. 하나 팔 때 30% 마진이 되는 것. 이걸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 참조하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명함만 팔아서도 요 옆에 있는 성원 에드피아는 순익 해마다 100억 나요, 100억.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여간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일단 팔리면 광고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져보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광고를 했어. 혹은 1000만 원어치를 광고를 했는데 그 달에 신규 회원이 몇 명 들어왔는지를 따져요. 그 사람이 매출 얼마를 발생시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달엔 얼마를 또 샀나. 이걸 따지면은 잘 나가는 물건은 3개월에 회수가 다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넣으면 그게 그대로 회수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게 경영이죠. 그래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표님처럼 난 큰 거만 할래. 뭐 저는 큰 거 파는 거 힘들어요. 명함 파는 게 훨씬 편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취향이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오래 끌고 갈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생활비만 벌면 돼.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회사 중에.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언젠가는 경쟁자가 드물다는 거지 경쟁자가 없을 리는 없어요. 그걸 감안 다 하시는 거죠. 다만 어떤 조건에서도 해외 판매가 유리하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그 홈페이지 만들 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만드셔요. 대충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항상 해보면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일 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 만들지 말고 그냥 이 회사 이용하기를 권해요. 제일 잘 만들고 티쿠니를 제일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협력사라고 있거든요. 협력사의 스마트웰 컴퍼니하고 하셔요. 여기에다가 맡기면 거의 개념을 토론하면서 제일 잘 만들어주고 제일 싸게 만들어줘요. 에드컵이요? 네. 1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런 아이템은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뀔 게 없잖아요. 명함 이런 건 안 바꿔도 돈 들이지 마세요. 단돈 500만 원이라도 아끼시라고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같이. 티쿤하고 같이. 티쿤 직원들 이용하세요. 잘 만들어줍니다. 아니 잘 만들어줘요. 아니 작업을 하시더라도 조언을 구하시라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내려보실래요? 조금만 밑으로 잠깐만. 아니 밑으로 우리 하면. 아니 이쪽 밑으로 맨 위에. 안 보이네. 이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전화번호가 맨 앞에 있어요. 저희들 대부분 홈쇼핑 보면 전화번호 없잖아요. 그죠? 이메일 문의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제일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를 딱 해놨어요. 전화하셔라.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걸로 생각해요. 고객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은 아직도 아날로그가 많아요. 굳이 디지털로 하지 마시고 전화하셔라. 주문도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해줍니다, 대신. 이게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딴 데로 안 가요. 바로 이분들이 우리 단골이에요. 원어민. 저는 회사가 지금 송내동이라 그쪽이 부천 쪽은 많지가 않아서 요즘 쓰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서 유치원, 대학 다 나온 사람. 근데 훨씬 잘해요. 일본 판매를 10년 이상 하신 거예요? 예. 일본 원어민도 써봤는데요.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시죠? 달라요. 모양은 똑같은데 다르다. 생각이 달라. 일은 잘해요. 맡은 거는. 도와줄 줄 몰라요. 내 것만 해요. 한국 사람은 대충 놀아, 그죠? 근데 남이 어려우면 도와줘요. 근데 그런 문화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제일교포도 써봤어요. 그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말 제일교포지만 가능하면 제일교포 써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10년 동안 일본 원어민 4명 써봤고 지금은 한국 사람인데 훨씬 만족감이 좋아요. 한국 사람이. 이야기가 되고 양해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 구하는 거는 지방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좀 나아요. 근데 저는 왜 지방에 있냐면 물류 때문에 컵 자체가 되게 크잖아요. 박스가 커서 공항으로 갈 때 물류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또 그 비용이 좀 싸고요. 딱 반값이에요. 서울보다. 가산보다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셔라. 가능하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요. 젊은 친구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왜 돈 들여요? 절대 돈 들이지 마시라. 다 가능하다. 쇼피파이 다 공개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 협력업체 누군지 나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모르는 거는 우리 김전복 대표한테 SOS 치시면 잘 도와드릴 겁니다. 원래 컵을 제조하시나요? 저 제조 안 하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격이 3배 비싸구나 해서 했던 거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김 대표가. 누구도 안 했으니까. 누구도 안 한 거 하니까 된 거죠. 저 윤세도 모르고요. 뭐 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조 계속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조업체가 직접 하는 게 최고죠. 왜냐하면 원가가 세이브 되는데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업이란 것 자체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잖아요. 전자상거래라는 것 자체는 중간 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성립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것보다 제조업체가 훨씬 유리하죠. 근데 제조업체가 또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유통 협업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나는 판매할 테니까. 공기 간판도 이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는데 명함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플랫폼 사업만 하고 싶다. 그냥 이 공기 간판 가져가자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난 진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판매는 그냥 애드프린터에서 하세요. 티콘에서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조사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 대표님 같은 분을 채용하셔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다고 했을 때 판매 잘하는 판매 담당 본부장을 채용하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못해요. 진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별거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유업이다. 그러면 영업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 두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때는 카페24는 국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카페24 일본 법인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일본
카페24 JP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이제 손을 안 대요. 왜냐?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쇼피파이는 계속 번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쓰는 게 무조건 낫다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카페24를 써서 해외 직판하는 것보다는 쇼피파이가 낫고, 또 하나는 카페24는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일본뿐이잖아요. 또 다른 나라로 나갈 때는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쇼피파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 쇼피파이를 써야죠. 언어가 지원되는 거 하고 결제 수단까지 다 지원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만 현지화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되어 있는 거 차이는 너무 커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이 인터넷 공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번호 못 쓰게 하고, IP도 차단해버리고, 이런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훨씬 강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테무, 얘들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뭐 물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개별 기업이 넘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넘어만 갈 수 있으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라는 거죠. 하셔요.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철물 이런 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철물 같은 게 왜 좋냐면, 볼트 너트 한 종류만 해도 엄청난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검색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산 볼트 너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산 볼트 너트 이런 식으로 한국산을 내세워서 일본보다는 싸게, 중국보다는 좋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뚜렷하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게 왜 힘드냐면 사이트 구축이 진짜 힘들어요.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장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다급한 거죠. 사람들은 내가 금방 만들고 싶어. 근데 만들어지지 않는데, 내가 5년에 걸쳐서 구축하겠어, DB를. 그럼 아무도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자상거래업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 옛날에는 아마존 매출의 서점 매출의 80%를 매출 상위 20% 아이템이 만들어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대가 한정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1000평이어도 책을 몇 권이나 꼽겠냔 말이에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위 20% 아이템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매출이 80%였는데 지금은 아마존의 13만 위 이하, 그러니까 책 제일 많이 팔리고 두 번째 많이 팔리고 13만 위 이하 책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50%예요. 아마존에. 무슨 뜻이냐? 그냥 다 올려놓는 거예요. 수천만 권의 책을 올려놓는 거예요. 매장비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 하나씩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뭐 너트다. 정말 이게 어떤 의미에서 힘은 들지만 평생 먹고 사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 귀찮은 일을 누가 하겠어. 그것도 한글로 하는데도 지금 진이 다 빠졌는데 그걸 일본어로 또 하려면 막 진이 빠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 같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구축하는 요령은 있어요. 그거 한번 그때 또 따로 하시게 되면 저하고 노셔요. 놀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더 시간이 뭐 오늘은 뭐 쉬지도 않고 즐겁게 했는데 하여간 만나뵈서 너무 즐거웠고요. 하여간 제가
직접 해서도 뭐 200억 이상 팔아봤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걸 도와서 100억 이상 팔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티쿤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티쿤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시면 저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도 아이디어를 찾게 되고 또 여러분한테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출하시기 바라고요. 아이템이 없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아이템 있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혹은 장사하고 있는 분 중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 생업으로 생각하는 거 차이가 너무 커요. 생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마진이 생기면 생활비를 빼가는 거예요. 이게 발전을 못 한다고요. 이런 경우 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오셔요. 오시면 상의해서 아이템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